지금까지는 수급을 보고 종목을 보고 세세하게 시장 분석했다면 지금 멀리서 좀 보겠습니다.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고요.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항상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시는데 요즘에 미증시에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종종 좀 듣게 됩니다. 골디락스 구간에 따라서 증시 상승이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갈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미국 증시가 그 사이에도 기록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올랐죠? 네. 자, 지난주만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 4대 지수 모두 다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1.18, S&P 500이 1.37, 나스닥이 1.09, 중소형주 러셀 2000이 1%. 대부분 모든 지수들이 다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부 투자은행들이 빅스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만 지금 빅스 지수를 보면은 과거에 2004년부터 2008년에 금융이 터질 때까지 또 2012년부터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까지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 빅스 지수를 보이면서 오랜 기간 유지가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고요. 이 증시가 이렇게 안정적인 빅스 지수를 보이는 구간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7, 8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야 겨우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17 이하의 빅스 지수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고요. 이는 그만큼 기업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적어도 몇 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차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해부터 정말 끊임없이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좀 안정적이라고요.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려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경제가 어떤 과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2%는 분명히 돌파를 하고요. 많이 올라가면 3% 수준까지도 올라갔을 때 그런 어떤 과열이 일어나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일어나는 시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내 금리차가 0.1% 수준에서 제법 많이 올라와서 1.6을 돌파하는 수준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었지만 지금 다시 하락해서 한 1.4%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가 1.75%는 돌파를 훨씬 많이 해야 되고 2% 이상 위로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좀 걱정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변동성 구간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좀 빅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변동성 구간 자체도 지금 최근 4월 들어서는 지나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결국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일부에서는 이 임금 상승률을 제외한 소매 판매 증가율로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지난 3월 달이 9.8% 상승했고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자그마치 27.7%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과열 현상을 일으키는 전초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임금 상승률을 집어넣고 들여다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어떤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 상승률이 지금 1%대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지난 2월 달에는 보여줬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소매 판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속 큰 폭에 일어나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미래에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보복 소비이지 어떤 과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신 증가율이 빠르게 12%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3.78%, 4% 위안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권의 예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예금 증가율, M2 증가율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27.1%나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은 훨씬 많이 늘고 대출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은행권의 펀드멘탈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가계의 펀드멘탈도 우량하고 지금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이 GDP의 78%밖에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체로 가지도 않고 또 과열로 가지도 않고 안정적인 어떤 수준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런 모습이 바로 골디락스 구간이다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의 소비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어떤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골디락스 구간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보통 이럴 때는 성장 섹터에 좀 베팅을 하게 되잖아요. 성장하면은 IT, BT, IT 그리고 바이오 이쪽이 좀 생각이 나는데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업종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에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해서 오늘은 그 바이오에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룸의 법칙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법칙인 무어의 법칙을 거꾸로 쓴 글이고요.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개선된다라는 부분이 무어의 법칙이라면 이룸의 법칙은 9년마다 이 신약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차트를 보면 약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을 때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속도였는데 그 속도가 이제는 좀 옆으로 평평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트가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왜 그게 일어나고 있냐? 바로 이 인간 게놈 관련된 분석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 1인당 이 게놈 관련해서 이 비용이 드는데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AI를 활용해야 되고 슈퍼컴퓨터를 써서 DNA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매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자체가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어떤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절감 효과가 심지어는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어떤 조건부를 집어넣고 분산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바이오 업종은 약 150개 프로젝트를 2억 불씩 투자를 해서 10년간 투자를 해야지 5% 성공률이 생기는데 그 5% 성공률이 그러니까 5개가 성공할 수 있는 5%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에는 뭐 엄청나게 낮았다가 분산 투자를 할수록 거의 뭐 90%대까지 87.44%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 그만큼 분산 투자를 하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익을 12%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바이오테크 ETF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BB의 숫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CAGR이 14.8% 증가를 했고 과거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또 20%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 바이오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ETF나 지수에 투자를 하고 또 연간으로 따지면은 15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그만큼 어떤 이 모든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AI,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업종,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모든 산업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필수 조건이 됐고요. 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대표적인 속스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보시면 그 ETF, 반도체 ETF의 상승률이 과거 평균에는 연간 단위로 한 30%였던 게 또 중간에 45% 늘어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60%로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속스던 SMH던 대표적인 ETF의 자기자본 수익률 ROE가 30%를 훌쩍 넘어서고요. 많이 올라가면 40%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연간 단위로 적어도 이런 ROE가 창출이 된다는 것은 연간 단위로 수익률이 30% 이상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좀 매력 있는 업종 몇 가지만 좀 뽑아주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바이오 업종을 방금 말씀드렸고 또 반도체 업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AI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또 뭐 배당주 관련된 종목도 있을 테고 또 러셀 1000 관련된 그런 업종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시면 성장주 비중이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투자 포인트, 또 지금 종목으로 들여다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업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 그 이외에 약간의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을 조금 들고 가는, 전체 포트로 따지자면 한 20-30% 정도 들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서 투자를 임하시면 올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자, 골디락스 구간 성장주 투자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